2018년 말 신해부감사법이 도입된 이래 5년간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제도적 개선을 거듭해왔습니다. 자산 규모별 단계적 외부감사 실시, 연결 내부회계 도입, 내부회계 평가 및 보고지침 제정 등 실무 현장에서 느끼는 커다란 변화와 더불어 횡령 등 다수의 자금사고 사례들은 내부 통제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가 처음 도입된 2019년 이후 감사 의견이 변형된 회사 수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산 총액 1천억 원 이상 기업이 감사 대상에 처음 포함된 2022년에는 감사 의견 비적정이 증가했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검토 의견 비적정이 감소하여 총계는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연결 내부회계 감사가 최초 적용된 2023년에도 의견 변형 회사 수는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시계열 자료를 보면 의견 변형 회사 수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회사당 평균 미비점 건수는 2021년 이래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은 자산 1천억 이상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2년차이자 자산 2조 이상 기업의 최초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적용된 해였습니다. 2조 이상 기업 중 한 곳, 5천억 이상 기업 중 3곳에서 의견 변형이 있었으며 의견 변형의 근거인 통제 미비점 평균 지적 건수는 2.3개에서 3개로 증가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회계 처리와 직접 관련된 내부 통제 미비점에 대한 언급이 증가했다는 점인데요. 평가, 재고자산, 계속기업 가정 등 전통적인 주제에 대한 미비점 언급 또한 다수를 이뤘습니다. 지난 5년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경험은 기업과 감사인 모두의 기준치를 높였고 제도적 변경의 모멘텀이 멈춘 상황에서 내부 통제 평가와 감사 과정의 고도화가 이뤄지는 모습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의견 변형은 상장 유지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조사 결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019년과 2020년 의견 변형 회사 중 약 45%는 현재 상장 폐지되었습니다. 의견 변형 사유가 범위 제한의 경우 67%, 부정 오류가 동시에 언급 시 45%가 상장 폐지되어 부정이나 오류가 단독으로 언급되었을 때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핵심 감사 항목과 의견 변형 회사의 중요한 내부 통제 취약점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검토 결과 일부 영역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 변형의 근거와 핵심 감사 사항의 일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인이 가장 주의를 기울이는 핵심 감사 항목 개념은 내부 통제에 대한 감사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핵심 감사 항목은 기업에게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평가가 요구됩니다. 분석 결과 손상평가, 재고자산 영역에서 핵심 감사 사항과 내부 통제상 중요한 취약점의 일치율이 높았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 거래와 부정사건은 매우 높은 일치율을 보였는데요. 이들의 고유 특성상 내부 통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 평가 시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지속적인 내외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경영진검토 통제를 점검하여 재무수치 도출 과정의 합리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재고자산 등 주요 계정에 대한 관리는 외부감사 과정에서 기업의 전반적인 관리 척도로 평가되므로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특수관계자 거래의 정당성과 법적 내부적 절차의 흠결 여부를 검토하고 부정사건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지, 원인 분석은 타당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개별 통제의 개선이 이뤄지더라도 부정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던 문화나 보고체계 등 통제 환경에 대한 감사 의견이 제시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발전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투명성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철저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을 통해 K-SAX 엑설런스를 달성해야 할 때입니다.